이번 시간 그 제목은 범죄 성립 요건, 아무튼 쉽게 이해하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수사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그 범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성립 요건이 그 이해하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꾸며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그 범죄라는 건 뭔지,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여기 형법 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을 살해하는데 여기서는 고의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고의. 그러니까는 사람을 일부러, 고의라는 건 일부러, 알면서 일부러 한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요거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을 살해한 여기에는 고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규정도, 다른 범죄를 규정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일부러 절취한 자, 이렇게 했고, 고의가 빠져 있는 거고요.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을 하면은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고의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고의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고의자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고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저질렀다는 것은 그 A가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A가 고의로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해서 고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고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A가 실수로 B를 죽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그리고 실수로 산지를 전용했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는 이제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범죄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형법이라든지 형법에 이제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는데 각칙에 보면은 살인,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공무집행방해 해가지고 일반 형사범들이 어떤 범죄인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 보면은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소방기본법, 철도안전법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벌칙해가지고 이거 형법이 각칙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어떤 형벌을 과하겠다 이렇게 범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범죄가 규정이 되어 있고 범죄를 문구에 맞는 여기에 이 문구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 문구가 있고 이 문구에 맞는 행위를 하면은 다 그러한 범죄, 살인, 폭행, 상해, 산지관리법 위반, 소방기본법 위반 이러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10건 중에 9건, 100건 중에 97, 8건 뭐 이 정도는 문구가 있고 그 문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범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여긴 이렇게 비워놨죠. 예외가 있다. 이렇게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왜 여긴 비워놨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모든 원칙에는 다 예외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이어나가면은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이렇게 보면 살해한 자 여기에 보면은 살해한 자가 주체가 되겠죠. 여기 주체. 그리고 사람 여기 대상 객체가 있죠. 객체. 살해하는 행위 상황이 있죠. 행위 상황. 일시 장소 방법 뭐 이런 행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과관계 해가지고 뭐 칼로 찔렀으니까 그 죽었겠죠. 해가지고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우리가 그 눈에 보이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살해하는데 고의로 일부러 해야 돼요. 일부러. 그 고의.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여기 주체하고 객체, 행위상황, 인과관계 이러한 거를 인식하면서 하려는 마음 그것이 고의거든요. 고의예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저질렀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려면은 이게 객관적 요소, 이게 객관적 요소. 눈에 보이는 것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 요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주관적 요소예요. 이것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질렀다는 그 표현에 해당하려면은 객관적 요소하고 주관적 요소가 모두 이루어져야 돼요. 주체, 객체, 행위, 상황, 인과관계하고 고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기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다 100건 중에 한 97건 뭐 이 정도는 다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이제 처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는 경우에도 저질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되지. 그런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 행위 자체가 나쁜 짓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건 무슨 소리인지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정당방위라는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 해서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그 술 취한 사람이 가정집에 침입해가지고 잠자는 남녀가 있는데 그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잠자고 있던 남자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각각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그때 그 약혼 관계였는데 그 약혼녀를 그 칼로 찌르는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격도 끝에 그 칼을 뺏어가지고 이제 그 상대편을 그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다 일어난 그 남자는 여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 문구에 해당하는 그 살인을 저지른 거죠. 살인을 저질렀다면은 살인죄가 성립해가지고 범죄가 성립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봐서는 그게 아니죠. 이거 범죄를 저질렀다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되지. 나쁜 짓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규정이 뭐냐? 형법 20조에 보면 정당행위라고 있어요. 형법 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 24조 피해자 승낙 뭐 이런 식으로 형법에 이러한 경우 정당행위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긴급피난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유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뭔지, 정당방위가 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의 이어지는 그 영상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 예외가 있는데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짓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나쁜 짓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있어서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고, 이거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나쁜 짓이 된 거예요. 나쁜 짓이더라도 범죄를 저질렀고 나쁜 짓인데 또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나쁜 짓이니까 원래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예외가 여기에 보면은 책임 능력이 없을 때 비난할 수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법성 인식이 없을 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을 때라는 것은 그 형법 구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14세 미만자가 형사 미성년자인데 그 5살짜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래도 그 범죄 절도라는 문구에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나쁜 짓이죠. 그런데 책임을 물으려다 하고 보니까는 그 5살짜리한테 6년이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절도죄가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지도 못하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나쁜 짓이라도 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심신상실자 그 몇 년 전에 발달 장애인 청년이 그 아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처벌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것이 당연히 나쁜 짓이었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한 거예요. 비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내가 죽일 거야. 뭐 어디 가서 뭐 물건 훔쳐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불법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은 그 B라는 사람이 그래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네 말 안 듣고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이렇게 적법 행위를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수산업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판결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멸치 잡이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멸치만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물을 투하해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면은 멸치가 그물이 촘촘하니까는 당연히 다른 어종도 잡혀오겠죠. 뭐 밴댕이라든지 뭐 이렇게 꽁치라든지 잡혀오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너 멸치만 잡았는데 멸치만 잡아야 되는데 밴댕이까지 잡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어느 정도 한계 혼익이라고 그래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져서 뭐 저 멸치 잡은 분량의 뭐 10%, 20% 그 밑으로 다른 어종이 쫓아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적법행위 멸치만 잡을 수 있는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묻고 비난하지 않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행정사범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무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 14일 종업원이 14일 퇴직했을 때 퇴직금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고용주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백방으로 노력을 다 했어요. 자기 뭐 재산도 팔고 다 했는데 그 자기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역량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14일 이내 퇴직금 그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해가 비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 선고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됐습니다.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처벌하려면은 책임을 물으려면은 여기 책임을 묻고 비난하려면은 그 이 사람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은 또 처벌을 못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허가받아야 될 텐데 내가 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산림 담당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거 산지 전용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림 담당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잘못 가르쳐줬어요. 이거 허가 없이 해도 돼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은 그 담당자의 말을 믿고 담당자가 괜찮다니까 허가 없이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 산지를 전용했어요. 그러다 적발이 됐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담당자 말을 믿어가지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처벌할 수 있는 거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책임 능력이 없을 때,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이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처벌할 수 없겠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고 나쁜 짓이니 책임을 져야지. 비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나쁜 짓이고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다 여기에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외 규정. 100건 중에 97, 8건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나쁜 짓이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는데 몇 건 정도는 여기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수사하려면 그 예외적인 상황이 몇 건 되지는 않지만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결론으로 그 법원에서 선고한 그 결론으로는 100건 중에 몇 건 되지 않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여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고 주장은 해요. 주장은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세 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주장을 해요. 이거를 주장해. 나 그때 정당행위였어요. 나 그때 책임 능력이 없었어요. 기대 가능성이 없었어요. 위법성 인식이 없었어요. 이런 거를 많이 주장을 해요.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는 정당행위,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범죄 성립 요건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그 처벌조항, 벌칙조항 문구 자체를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다. 구성요건 이렇게. 그리고 이 문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범죄 성립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 나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이니까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범죄 성립 요건. 그런데 여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아니라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조각이라는 것은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거, 그러한 사유, 이때는 이제 처벌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조각 사유.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임을 물리치는 책임 조각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구속요건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돼. 그 처벌조항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면은 처벌을 하는데 그 대상이 산지예요. 대상이 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산지를 전용했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 가서 다툼이 벌어지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산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산지였는데 산지 현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산지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산지가 아니라 농지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산지를 전용해 처벌하는데 산지가 아닌 것을 전용한 거니까 산지관리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이 되겠죠. 법원에서는 무죄가 되는 거고, 그 지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하면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음식점에서 개업 1주년 기쁜 날 그래가지고 그 술을 공짜로 줬어요. 그날 오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프랜카드 보고 술을 그냥 갖다 먹었어요. 그러다 적발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처벌조항에는 술을 판매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근데 청소년한테 그날은 술을 판매한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판매라는 것은 이때 대가를 받고 줘야 되는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이 돼요. 그 나중에는 그 법을 개정을 했죠.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의가 없는 게 확실하면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고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려우니까는 여기에 혐의 없음에 증거불충분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하기도 하죠. 고의 없는 게 확실하다면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이 되겠죠. 그 주관적 요소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죄가 안 되며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저 성립 그 요건 그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죄가 안 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범죄 성립 요건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을 때는 죄가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최종 정리하면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즉 벌할 수 있으려면은 벌칙조항 문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구속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벌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 조각사유가 없어야 된다.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당연히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조각사유가 있는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책임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